네, 프리뷰입니다. 이번 시즌은 세리아가 아닌 분데스리가 프리뷰로 자주 찾아뵙게 될 김정용입니다. 왜냐? 김민재 선수가 분데스리가로 왔기 때문이죠. 김민재가 19일 오전 3시 30분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릅니다. 베르더 브레멘 원정인데요. 일단 경기가 토요일 새벽입니다. 일요일 새벽 아닙니다. 자, 이른 시간 열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토요일 밤이겠거니 아니면 뭐 일요일이나 월요일 새벽이겠거니 하고 방심하시면 놓치실 수 있다는 거. 이거부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재 선수는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것도 좀 못 받고 가야겠죠. 먼저 전력 분석부터 해보죠. 슈퍼컵에서 라이프치히에 0대3으로 소위 대떡 패배를 당해버린 바이에른,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그 패배를 씻을 수 있을지, 승리로 정규리그를 시작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자, 먼저 팀 전력입니다. 김민재 선수와 해리케인 선수는 이번에도 선발 라인업에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둘 다 지난 경기보다는 당연히 나은 모습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선발로 뛰겠죠. 김민재는 몸 상태, 그리고 해리케인은 독일 무대 및 바이에른 팀 동료들에 대한 적응이 조금 더 됐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라인업입니다. 예상 라인업. 이건 뭐 저 혼자 낸 게 아니고 현지에서의 여러 관측들과 이제 제 생각을 좀 종합한 건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모든 포지션에 쟁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최전방부터 해리케인 얼마나 동료들과 호흡을 맞췄을까? 호흡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이런 점이 굉장히 관심사죠. 팀 전술이 잘 돌아가야 케인 같은 선수는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케인이 뭐 쓰기 단순한, 그러니까 뭐 뻥 쳐놓고 니 뭐 장신이니까 알아서 해줘, 아니면 스피드 빠르니까 스루패스 찔러놓고 해줘, 이런 선수가 아니에요. 킥력이나 뭐 패스 능력, 정말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좀 느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힘이 아주 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과 화합을 잘 맞춰야 하고 팀의 활용법을 알아내야 됩니다. 이제 투엘 감독이 케인 활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2선 조합을 맞춰야 되는데요. 그래서 2선, 이전과 연결된 2선 조합, 코망, 그나브리, 자네, 이 세 명의 특급 윙어 중에서 누가 빠질 것이냐, 이런 숙제가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관측이 다양해요. 코망과 자네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을 한 매체도 있는데 저는 그나브리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엘이 쓸 것이다. 왜냐하면 그나브리 선수가 셋 중에서 문전으로 침투하면서 덩치도 좀 있고 힘도 세고, 그래서 제2의 스트라이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해리케인에 대한 어떤 집중도도 분산시켜주고, 또 반대로 케인이 어그로를 끌면 그나브리가 문전으로 들어가면서 슛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측면 돌파가 가장 위협적인 코망, 그리고 킥이 가장 위협적인 자네에 비해서 그나브리가 조금 더 비교 우위, 스타일상의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는 무시할라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무시할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지능을 완벽하게 겸비한 그런 유망주인 줄 알았는데 제 슈퍼컵에서는 뇌절을 좀 했어요. 드리블을 좀 길게 치고 좀 비효율적인 플레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10번 선수에게 요구되는 역할, 지휘를 무시할라 해줄 수 있을지, 이것도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1, 2선을 종합해 볼 때 해리케인이 지난 슈퍼컵에서 영입된 당일에 뛰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후반전 교체 투입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볼 터치가 3회였습니다. 3회. 그리고 패스가 2개인데 성공률 50%, 슛은 없었고요. 이런 케인을 기대하고 영입한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케인을 어떻게 쓸지 지난 일주일 동안 투엘 감독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가 굉장히 높은 관심사입니다. 3선으로 내려가도 쟁점이 있습니다. 콘라트 라이머를 영입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라이머가 사실 바이에른 주전 클래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묘하게 그동안 주전으로 잘 해온 키미히, 고레츠카 두 명을 다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키미히가 그렇게 패스를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도 너 빌드업 느려, 약간 이런 질책을 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키미의 파트너 자리에도 고레츠카보다 라이머를 선호하는 듯한 묘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조합을 들고 나올지, 묘안을 찾았을지 역시 또 관심사고, 김민재가 포함된 포백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데이비스, 김민재, 더리우트, 마즈라위가 저희의 예상 라인업인데 꼭 맞는다는 건 아니에요. 오른쪽 풀백, 특히 마즈라위가 아닌 파바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즈라위를 넣은 이유, 파바르의 이적설이 있기 때문이다. 파바르는 이적 시장 초반부터 계속 설이 있었지만 최근에 잔류하는 듯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파바르를 내보낼 경우 바이에른이 사고 싶은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의 카일 워커였는데 워커는 남았어요. 이제 뭐 안 나가는 게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뭐 저번 슈퍼컵을 맨시티가 우승했을 때 뭐 트로피 세레머니까지 워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커는 못 산다고 보면 파바르를 바이에른은 남기고 싶다. 하지만 이적 시장 막판이 될수록 더욱더 관심이 강해져서 인테르, 메뉴, 아스날 등 관팀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바이에른이 너 좀 비싸게 부르면서 안 팔고 싶은 의중을 내비쳐도 그거 내지 뭐 why not 이러면서 누가 데려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 센터백 로테이션 멤버 겸 라이트백의 준주전 멤버가 없어집니다. 물론 뭐 라이트백이든 센터백이든 왔다 갔다 하면서 파바르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타니시치도 있고요. 오른쪽엔 공격력이 좋은 마즈라이 등이 있는데 사실 파바르가 그래도 있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바르 대신에 마즈라이가 이번 경기부터 나올 것인지 이것도 좀 관심사가 되겠고요. 김민재와 더리트 선수 둘 다 컨디션이 일주일 전에 100%가 아니었는데 이번엔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 골키퍼까지 가도 쟁점이 또 있어요. 김민재의 바로 뒤에서 김민재가 라인을 많이 올리면서 그 뒷공간을 많이 감당하는데 뒷공간을 김민재 혼자 감당합니까? 원래 바이에른이면 마누엘 노이어가 뒷공간의 절반을 같이 감당해 주거든요. 커버 범위가 엄청 넓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노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벤 울라이히 노이어의 만년 백업인 그런 골키퍼가 뒤를 맡아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기량이 아주 나쁘진 않지만 노이어랑 같은 스타일은 아니죠. 이 선수도 울라이히 역시 노장이고요. 근데 이제 노이어의 부상 복귀가 굉장히 지연되면서 이번 시즌 주전급 골키퍼를 한 명 새로 영입할 것이다. 그래서 뭐 케파를 영입한다 어쩌고 했는데 케파는 레알 가버렸고요. 더 이상 영입할 선수가 남지 않았다. 극최근 보도를 보면 울라이히를 그냥 믿고 노이어가 부상 복귀할 때까지 그냥 간다. 이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울라이히가 주전 자리를 맡아서 뛰게 되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간이 분명히 있는 선수예요. 하지만 슈퍼컵에서는 다른 모든 선수와 마찬가지로 울라이히도 아쉬웠기 때문에 또 저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된다. 특히 커버 범위에 대한 어떤 팀 내 선수들 간의 배분 문제에서 김민재가 얼마나 울라이히가 얼마나 배분할지는 잘 호흡을 맞춰봐야 할 겁니다. 이렇게 바이에른의 전력을 한번 봤습니다. 뭐 당연히 분데스리가 최강의 선수단과 어떤 지략가를 가지고 있는 팀이지만 이렇게 풀지 못한 퍼즐이 아직 좀 있다. 그렇다면 상대팀 브레멘 전력을 볼 텐데요. 모든 선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포인트로 봐야 될 선수가 분명히 꼭 있습니다. 누구냐? 그 선수는 필크루크예요. 일단 이 팀 자체는 지난 시즌 13위였습니다. 중하위권이었죠. 한 20여 년 전엔 독일 최강이었던 토마스 샤프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브레멘, KK 라인, 공격형 미드필더의 미쿠, 그리고 여기 출신의 보루프스키 굉장히 많은 스타들이 있었지만 그랬다가 강등됐다가 올라온 팀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난 시즌 통해서 아주 안정적이진 않았지만 일부에 안착하는 정도의 전력은 보여줬는데 그 중심에 있던 선수가 바로 필크루크입니다. 필크루크는 브레멘 유망주 시절부터 일부 리그를 오락가락하는 수많은 빅리그의 아주 많은 널린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17, 18 시즌 하노버에서 분데스리가 14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그 한 5골, 3골 막 이러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1, 22 시즌 브레멘의 승격 주역으로서 2부에서 먼저 두각을 확실히 나타냈고요. 그리고 승격했는데 2부용이겠지 이런 시선을 불식시키고 지난 1년 동안 브레멘의 주전으로서 16골을 넣었습니다. 득점왕을 했어요. 은쿤쿠, 지금 첼시로 가서 다친 은쿤쿠와 함께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바로 필크루크입니다. 그러면서 독일 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올라섰죠. 월드컵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본과 같은 조에 있다가 그 물먹은 그 독일에서 월드컵 3경기 만에 딱 2골을 넣는 굉장히 좋은 활약했고요. 현재까지 A매치 9경기 7골, 득점 기록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상승세인 선수거든요. 30세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목받고 있는 필크루크. 어떤 스타일이냐? 아주 개성이 강한 선수는 아니에요. 키, 기술, 떡대 어떤 한 가지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선수는 아닌데 두루두루 잘하는 모든 능력이 빗뿌린 좀 육각형 쪽의 공격수입니다. 189cm 키에 적절한 기본기와 결정력이 있어서 문전에서 마무리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등딱, 연계, 팀플레이 이런 능력도 대체로 다 발달해 있어서 주변 동료도 살려줄 줄 압니다. 필크루크가 주변 동료를 살려줄 줄 안다는 증거, 이 팀에는 괜찮은 공격수가 한 명 더 있다. 이 선수는 바로 말빈 두쿠슈 1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필크루크 두쿠슈의 원투펀치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를 통틀어서도 거의 최강이었습니다. 다른 포지션은 몰라도 이 원투펀치만은요. 두쿠슈는 왕년에 도르트문트 유망주라서 그 한참 클롭 시절 도르트문트를 유심히 보셨던 분들은 그때 벤치에 있던 선수예요. 그때 유망주였습니다. 그때 FMS면은 이제 포텐도 좀 됐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유망주 시절 이후에 한 10년 정도 동안 아주 역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던 거예요. 이 원투펀치의 득점력, 공격수만 보면 현재 분데스리가 최강인 팀이 바로 브레멘이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첫 번째 경기부터 분데스리가 최강의 공격 듀오를 만나게 됩니다. 재밌죠? 김민재가 이들을 어떻게 막을지 어떻게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이 둘을 첫 경기에서 아주 잘 막고 완벽 제압을 하고 들어간다? 이번 시즌 끝난 겁니다. 게다가 브레멘 원정이에요. 홈도 아니고.
이번 시즌 어떻게 보면 팀 전체적인 경기력은 몰라도 김민재 개인한테는 가장 어려운 상대들을 만난 경기일 수도 있다. 여기서 제압해내면 끝이다. 리그 평정이다. 그걸 할 수 있을지 주목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와 함께 가진 인터뷰에서 재밌는 말을 많이 했어요. 무슨 도깨비의 김고은 씨도 아니고 민재 씨 사랑해요. 민재 씨 사랑해요. 이 말을 엄청 했어요, 진짜. 투엘 감독이 김민재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연속으로 갈기기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 얘기를 제가 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보면 김민재의 뭐 스타일 이런 걸 쫙 얘기하면서 빌드업 할 때 너무 화려하게 하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빨리 딱딱 돌리는데 템포 맞춰서 돌리는 그 패스가 진짜 빌드업 기점인 선수한테 좋은 패스다. 김민재 그거 한다. 아주 훌륭하다. 수비할 땐 또 용감하고 빠르고 아주 내가 요구하는 수비를 잘한다. 그러면서 김민재에 대한 칭찬을 진짜 길게 했거든요. 굉장한 어떤 애정이 느껴지고 김민재가 역시나 닭주전일 것이다. 이런 저희들의 관측을 확인시켜주는 투엘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한 말을 먼저 주목하게 되지만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전 따로 있다고 보긴 해요. 그건 뭐냐면 요즘 투엘 감독이 투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좀 불길한 느낌이 좀 난다는 겁니다. 이적 시장에서 투엘 감독이 요청한 포지션이 공격수, 풀백,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이 있는데 다 샀냐? 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투엘 감독이 대답을 좀 애매하게 하는데 센터백은 원하는 대로 됐다. 김민재 영입 완전 만족한다. 이러면서 이제 센터백만 만족한다고 했어요. 근데 공격수도 만족한다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인터뷰를 케인 영입 전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밖에 영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구단이 나한테 지원해준 거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경기장에서나 전반적으로나 더 터프해져야 한다.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적 시장에 대한 어떤 전력 구축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우리 팀 정신력이 부족해. 이런 쪽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선수 탓으로도 들릴 수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들이 투에 비해서 묘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슈퍼컵 3대0으로 진 뒤에 기자회견에서도 난 왜 졌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엄청 여러 번 했죠. 그러면 선수들의 정신 자세를 비꼬듯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훈련도 안 한 팀처럼 보이지 애들이 정신이 빠져가지고로 들릴 수 있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드레센 CEO가 대신 기자들 앞에 나와서 투엘 감독이 말한 건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러면서 막 대신 해명을 해야 됐을 정도로 약간 불안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엘 감독 특유의 괴팍함이 있잖아요. 천재지만 좀 괴팍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코너에 몰리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럴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불길함이 있습니다. 사실 투엘은 이 팀에서 처음부터 입지가 불안했어요. 기억하시죠? 작년 3월에 잘하고 있던 나겔스만의 목을 갑자기 날리고 투엘을 데려왔는데 팀이 꽤 잘하고 있었지만 더 잘하려고 데려온 게 투엘이란 말이에요. 투엘 있으면 3관왕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면 뭐 다 지금은 다 아시다시피 투엘 감독이 컵대에 둘둘 떨어지고 리그에서도 간신히 우승했죠. 이렇게 멀쩡하게 하고 있던 감독을 날리고 투엘을 데려왔다. 이 상황에서 투엘 감독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요소,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는 요소는 전임 감독보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나겔스만 때 성적이 오히려 좋았거든요. 이러면 일단 권위를 잃고 시작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투엘 감독 스스로 지난 시즌의 어떤 부진한 모습을 슈퍼컵에서 떨치지 못했다라고 인정하는 말까지 해버린 상황이에요. 좀 불안합니다. 여기에 팀 선수들과의 키미히라든가 잘 쓰면 충분히 잘하는 클래스가 이미 입증된 선수들을 묘하게 불친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성깔이 있는 바이에른 선수들, FC 헐리우드라는 별명이 있는 바이에른의 바람 잘 나르는 선수들이 투엘 감독과 어떤 물밑에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조심스럽지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김민재 선수한테 걱정을 안 합니다. 바이에른이란 팀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순항할 가능성도 있어요. 전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민재 선수의 기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팀이 흔들리는 바이에른에서 고군분투하는 김민재를 보게 되는 것이고 팀이 순항하면 투엘 감독이 그런 라커룸 이슈 없이 쭉 가면 전술은 정말 잘 짜는 사람이니까 투의 아름다운 그런 포지션 플레이 전술 안에서 김민재가 정말 멋진 축구라는 걸 보게 되겠죠. 어느 쪽에든 우리는 김민재는 보게는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중에 어느 쪽일지 고군분투일지 아름다운 축구 안에서 편하게 차는 김민재일지 그거를 이제 감별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부터입니다. 브레멘전을 비롯한 초반 몇 경기를 보면 이번 시즌 바이에른 초반에 어떤 전반기의 그런 기세가 어떨지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레멘과의 경기 상대 공격수도 강하고 김민재 분데스리가 데뷔전이고 게다가 바이에른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고 해리 케인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도 궁금하고 여러모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경기입니다.